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작게 정리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저한테는 재단 들어간 건 행운이었고 최순실한테는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청와대와 재단의 연결고리에 대한 문건들을 이제 저한테 주는 본인이 거죠. 확보하게 된 거죠. 예, 예. WK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모이면 대통령 순방이 3월 달에 멕시코가 언제, 이란이 언제, 아프리카 순방, 뭐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가 언제, 다음은 몽골. 영태가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갑과 을이 바뀌었더라.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갑처럼 예.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영태는 이제 차가 이제 조용하니까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들렸었나 네. 봐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얘기하듯이 내 통장에 돈 한 푼 들어온 거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시켜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그렇죠. 저게 왜 문제된지를 설명드리면요. 예. 우리 뇌물이 형법에 7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 뇌물죄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예요. 예. 그다음에 그에 사전 뇌물, 사후 뇌물이 있고 중요한 게 두 번째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K재단, 미르재단, 그다음에 장시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3자 뇌물은 요건이 뭐냐면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예. 단순 뇌물죄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청탁 안 해도 돼요. 그냥 대가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직무관련성. 근데 제3자 뇌물은 본인이 받은 게 아니고 제3자가 받게 했으니까 뭐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돼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공장을 보면 그럼 이게 정유라, 최순실도 제3자 뇌물로 하면 무난해요. 예. 왜냐면 이게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먼저 승계 도와달라. 예. 그럼 이게 K재단, 미르재단처럼 이것도 제3자니까 제3자 뇌물로 둘 다 하면 되는데 예. 그럼 이게 검찰이 굳이 왜 나누느냐. 정유라 거를 단순 뇌물로 했어요. 예. 그걸 왜 나누냐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부정한 청탁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통령이 독대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두 분이 입을 다물면 입증이 좀 어렵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안 되면 K재단, 미르재단은 무죄가 돼요. 그럼 이게 정유라 부분도 부정한 청탁이 입증 안 되면 무죄가 되잖아요. 제3자로 하면. 따라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입증 안 될 걸 대비해서 저는 이게 단순 뇌물로 검찰에서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법적으로 중요한 게 왜냐면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게 판례가 우리 인정한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직계가족 처나 자녀가 받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알았다. 예. 그러면 이거는 경제 공동체 맞아요. 본인이 받은 거 똑같잖아요. 사실. 가족이니까. 직계가족.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예를 들어 법인을 하나 형식을 만들어 놨고 내가 주식이 100%인데 법인으로 돈을 받았다. 아하, 예. 이거는 경제 공동체 맞잖아요. 자기 거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의 채권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빚을 졌다. 그럼 이게 채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 자기 돈 갚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 3가지 경우는 인정했고요. 근데 요것처럼 완전히 제3자인데 가족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때까지는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야 이게 옷도 계속 사주고 예. 옛날 선거 자금도 대주고 예. 이게 집도 사주고 옛날 특검에 이렇게 계속 한 지갑처럼 공동을 했으니까 이 대통령이 받은 거 똑같은 게 아니냐 예. 이런 논리인데 이제까지 이게 오랫동안 후원을 해줄 때에서 과연 이게 한 지갑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가장 아마 큰 쟁점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쟁점이 될 예.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 보면 국정운영 개입, 삼성동 자택하고 의상비 뭐 이게 한 3억 넘는다고 하고 아까 국정개입 무역 노승일 씨 얘기 들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계였다, 둘산의 관계가. 예. 그러니까 그 박관천 경정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검찰 수사받으면서 우리나라 권력세일 1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 씨다. 그 이야기가 놓은 하나의 나름대로 근거가 있네요. 따지고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 근경공동체 관련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가서 내가 내 통장에 1원이라 들어온 거 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통장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어떻게 나갔느냐를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상비를 지금 해서 지금 그 의상실 의상비. 그 운영하면서 예. 이 지금 그 월급을 그 최순실씨가 다 대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로 가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순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자신은 지금 이제 그렇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서 의상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3억 8천만 원은 뭐 다 돈을 줬다는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줬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 계좌에서 예. 이만큼 내 돈을 이만큼 그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얼마는 내가
이렇게 줬다. 증빙자료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명을 안 하면 상당히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때는 정치적인 사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위배라는 비교적 추상적인 걸로 단죄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형사재판이에요. 예. 그거를 검찰 쪽에서 증거를 내야 돼요. 많은 정치인들이 왜 저 국민당 대표도 그렇고 저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무죄로 나온 게 완전히 증거가 못 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봐요. 의상비 3억 8천을 최순실이가 대신 내줬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윤전추 그 행정관이 그때 뭐 노란 봉투에 담아줘서 내가 최순실한테 그렇죠. 줬다. 예. 대통령이 줘서 줬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또 증거로 확실히 될 수 있느냐. 저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돼야 돼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아니 지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봉투에 담아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 삼성동 집도 그때 10억 원 안팎으로 했는데 예. 그게 1990년입니다. 그때 증언하는 사람이 그때 부동산 중개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 금융실명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최순실 씨 어머니인 임선희 씨하고 최순실 씨가 와서 부동산 계약을 했다. 예. 그리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충동 집을 팔아서 삼성동 집을 샀다고 하는데 그 액수 차이가 좀 나죠. 예. 그래서 경제 공동체니까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얼마나 나는 증거를 댈 수 있는지 1990년이면 27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정 이 농단도 그렇고 국정 개입 모든 게 다 이게 애매해서 예. 저는 법원 가서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예. 굉장히 저 죄목은 13개나 되지만 하나하나 깨고 들어가면은 이게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뇌물죄가 그 쟁점이 되는 거죠. 매물죄가 이게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네. 근데 저는 의외로 이거는 되게 심플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요? 왜냐면은 이 경제 공동체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저는 그럼 왜 삼성이 정유라한테 200억이 넘는 계약을 하고 76억인가 송금했잖아요. 그거 왜 송금했어요? 단순히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다고만 해갖고 송금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안 봐요. 아니, 삼성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인가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을 때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는 잘 안 되지만 바라는 게 어쨌든 있을 거란 정유라한테 왜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냐고 얘기해서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왜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라한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라고 삼성한테 얘기했냐는 거죠.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용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재용 예. 부회장이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예. 나도 어쩔 수 없이 강요였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 나는 겁을 먹고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저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뇌물죄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노승일 씨, 황창규 회장 좀 넘어갈게요. 황창규 회장 얘기를 보면 차 교수님. 네.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봉투를 2개를 전달을 했다라고 법정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할 때 예. 그때 그 나름대로 그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하려고 했던 더 블루케이하고 사업 제안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KT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너무 이 제안서가 너무 좀 엉터리라서 예.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KT 그렇죠.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뭐 황창규 회장이 어떤 분입니까?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신화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법률과 뭐 규칙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과학자들은 상당히 그런 것을 다 따박따박 따라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뭐 글로벌 기업이니까 나름대로 그게도 윤리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하게 훈련이 돼서 아마 그래서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의 이제 판단 그리고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상당히 KT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아무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이런 정치권과의 정치권의 영향이 있는 기업의 그러니까
그 CEO하고 관계 자체가 네. 옛날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들어줬다는 거죠. 왜냐? 또 그 뒤에 또 안종범 수석이 또 다른 또 제안을 갖고 왔는데 그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자꾸만 체결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거는 대통령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들어주는 것이 관행이겠거니 하고 들어주면서도 상당히 상식이야, 수준이야라는 면서 속으로는 혀를 끌끌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서툴고 엉성하고 초보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려면은 좀 저게 최순실 어떻게 보면 쪽? 그렇죠. 네. 대통령이 최순실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대장으로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서류를 좀 완벽하게 좀 만들고 하지. 그 황창규 사장 회장이 볼 때도 한심하게 제안서를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지금까지는 네, 수준 이하라는 그 거면. 최고 엘리트가 볼 때는 네. 정말 민원을 가지고 이게 한심하냐.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것도 그 현대자동차 회장 불러가지고 프레이그라운드 그 광고 같은 것도 100억이라면은 그 회사한테 돌아가는 건 수수료 10%래요. 한 10억 갖고 저렇게까지 소란하게 했나. 예. 그리고 포스코 광고 회사 컴투게더 내놓으라고 한 것도 사실 그것도 너무 초보적이잖아요.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에 그 스포츠 토토 사업이 있어요. 토토 스포츠 복권 사업. 예. 이게 한 해 매출이 4조입니다. 그 수수료를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다 관여를 하는데 조용히 그 수수료만 조절해도 상당히 그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면 안 할 말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예.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서툴고 엉성하고 예. 국가 원수까지 껴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엉성하고 예. 참 어떻게 보면 부실하고 한지 하려면 좀 제대로라도 좀 한다 저렇게 했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고 참 내용도- 답답하고 초보적이다. 예. 내용도 그래서 안 한 말씀 좋았고 드려봤습니다. 방식도 안 좋았고.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 예. 생각하면 황창규 회장은 지금 연임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지나간 이제 과거 권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말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할 수는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택이 그 지인 다 채용해줬고요. 플레이그라운드한테 60억이 넘는 광고 물량 해줬어요.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 제안서 내용이 너무 부실했고 엉망이었다. 저는 얘기하는 거는 자기 별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